24년 8월 5일 주식시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가 8.77%, 코스닥은 11.3%나 빠진 말 그대로 충격의 날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도 제법 오래 주식시장을 지켜봐오고 투자도 해오고 있지만 이 정도 패닉에 오는 장은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더니 오후에는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 이런 상황을 알리는 팝업창이 뜨는 것도 정말 쉽게 보기 힘든데 놀라움의 연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후 3시 정도에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에 마감했던 주식시장은 6일 오전 현재 어제의 하락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큰 상승 없이 흘러내리던 종목들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달 중순 정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손절을 했거나 현금 비중을 높여갔던 분들은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듯 하고요. 일부 야수의 심장을 지닌 투자자라면 어제 바닥에서 시장에 다시 진입해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해 보이는 게 현재의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급락 하루가 지났지만 급락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자금의 이동, 중동의 전쟁 이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순식간에 도시장의 시가총액 200조 이상이 사라지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급락이 나오면 특히 신용 미수를 쓴 분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투자와 달리 주식시장의 신용 미수는 이렇게 한순간에 계좌가 깡통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 믿는 삼성전자조차도 순식간에 10% 가까이 빠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게 코스피, 코스닥 투자가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매매를 통해 자산을 축적해 온 분들은 그래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고 시장만 잘 읽어낸다면 단기간에 수십에서 10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신경도 많이 써야 하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장이 이렇게 순식간에 급락하기가 쉽지 않고 현금화의 과정도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주식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 60대 이상 분들이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등락을 거듭하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봐도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훨씬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방어적 모습은 주식시장에 대한 방관적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향후 투자 방향 등이 부동산에 더 긍정적인 상황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더 큰 수익을 내겠다는 투자 방향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역사적 급락장 이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인적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장은 어제의 하락을 잇고 급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평소 눈여겨 본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다가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 가급적 미국 대선까지는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아직도 부동산 PF 문제와 TMF 사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내수 부진 등 하반기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수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참여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 시기라 보입니다. 힘든 시기 모두의 투자가 긍정적 수익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